조란 맘다니 제112대 뉴욕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뉴욕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연방법원이 ICA가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3로 인상됩니다. 미 전역에서 유행 중인 독감이 새로운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조란 맘다니 제112대 뉴욕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뉴욕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일 자정 직후 비공개 취임 선서를 통해 법적으로 시장직에 오른 뒤 오후 1시 시청 앞에서 열린 공개 취임식을 통해 시정 출범을 뉴욕 시민들에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공개 선서는 맨해튼 시청 공원 지하에 위치한 옛 시청 전철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선서를 집행했고, 맘다니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뉴욕시장 취임식에서 코란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맘다니는 선서 직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청 광장에서 공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공개 선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집행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뉴욕은 소수의 부유층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활비 위기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맘다니는 주거와 보육, 교통을 핵심 정책 축으로 내세우며 렌트 안정화 아파트 약 200만 가구에 대한 임대료 동결,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확대, 시내버스 무료 운행과 속도 개선 등 주요 공약을 재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 비용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통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설 말미에 맘다니 시장은 모든 뉴욕 시민들의 감사를 전하며 자신에게 투표한 이들뿐 아니라 투표하지 않은 시민들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누구든 뉴욕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그 일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일 취임과 함께 첫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행정부의 중심인 수석 부시장 딘 플레이하는 드블라지오 행정부에서 예산국장과 수석 부시장을 지낸 베테랑으로 맘다니의 행정 경험 부족을 보완할 인물로 평가됩니다. 비서실장 엘 비스가르드 처치는 맘다니의 전 주의회 비서실장이었던 최측근으로 선거 캠프를 이끈 핵심 인사입니다.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택정책을 맡게 된 주택도시계획 담당 부시장 레일라 보조그는 아담스 전 행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재개발 정책을 주도한 실무형 인물입니다. 또한 맘다니 시장은 경제정의 부문 부시장 직책을 신설했고,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 연방노동부 장관 대행이었던 줄리 수를 임명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문 부시장에는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을 이끈 경험이 있는 헬렌 아르테아가를, 도시운영 부문 부시장직에는 포컬 주지사 사무실과 드블라지오 행정부 출신 줄리아 커슨을 임명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장에는 제시카 티시 국장이 유임됐고, 소방국장에는 두 번째 여성국장인 릴리언 본스놀저가 임명됐습니다. 교육감에는 카마르 세뮤얼스, 예산관리국장은 셰리프 솔리만이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법률고문 스티븐 뱅크스, 교통국장 마이크 플린, 아동보육사무국장 에미리스 등 정책 실행을 맡을 실무진도 대거 포진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베테랑 관료와 진보 성향 신진 인사를 함께 배치하며 안정과 변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ICA가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 가운데 기본 신상 정보는 법 집행 목적에 한해 ICA와 공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ICA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식별번호, 이민 신분 관련 정보 등을 이민 단속과 추방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진료 내용이나 질병 기록 등
민감한 의료 정보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0여 개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자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법 집행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이민자권익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민자들의 의료 이용이 위축되고 공중보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3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하철 버스 요금은 지난 2023년 이후 10센트 오른 금액으로 뉴욕시 교통요금이 마침내 3달러 선을 넘게 됐습니다. 그동안 MTA는 운영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단일 승차 요금을 3달러로 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사용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기본 요금을 2.75달러로 유지하는 대신 무제한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고 2019년에는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메트로카드 충전 보너스를 폐지했습니다. 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예정됐던 2.90달러 인상안을 한 차례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TA 이사회는 이번에는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운영비 증가에 따라 2년마다 약 4%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침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교통 결제 시스템이 메트로카드에서 옴니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무제한 이용권은 사라지고 7일 동안 12번 탑승하면 이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옴니카드 신규 구매 수수료도 2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급행버스 편도 요금은 7.25달러로 인상되고 통근 철도와 교량 터널 통행료도 7.5% 오르며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 전역에서 유행 중인 독감이 새로운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확산한 독감이 3월이나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DC는 이번 독감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러스의 변이를 지목했습니다. 올해 유행하는 독감의 주된 변이는 인플루엔자 A형의 한 종류인 H3N2 계열입니다. H3N2는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 입원이나 사망 등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의 89.5%가 H3N2의 변형인 KI형이었습니다. 이 변종은 캐나다와 영국, 일본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CDC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750만 명이 독감에 걸려 3,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변종은 제약사들이 이번 독감 시즌에 대비한 백신을 확정한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새로운 변이를 인식하는 항체 생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부터 급등하게 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새해엔 야당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는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 의원 4명이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 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 4명이 야당 쪽으로 돌아서면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 반대에도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더일은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ACA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보험사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이라며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지만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더일은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 기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올해 ACA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 보험료가 평균 26% 상승할 것이며 보험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14% 늘거나 $1,016 인상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220만 명에서 730만 명이 보험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정도 전했습니다. 신년맞이 인파가 몰려있던 스위스 알프스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클럽에서 대형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수백 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새해 초부터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1일 새벽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한 술집 겸 나이트클럽에서 폭발과 함께 일어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졌으며 현재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약 40명이며 부상자는 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크랑 몽타나의 르 콩스텔라시옹 바에서 새벽 새해맞이 인파가 몰려있을 때 발화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출입로가 좁아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나 테러 공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현장 생존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클럽의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이 옮기던 폭죽의 불꽃이 천장에 튀어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많은 부상자가 화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부상자 115명 가운데 최소 80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미국 비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해외에서 발이 묶인 직원들이 속출하자 원격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인도에 발이 묶인 직원들이 3월까지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마존은 원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최대 20일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을 고려해 이를 한시적으로 약 3개월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3일 기준 인도에 체류하며 비자 예약을 기다리는 아마존 직원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도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아마존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계약 협상 체결에 관여할 수도 없으며 코딩 테스트 등의 작업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기술직 직원의 경우 원격 근무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이 같은 한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연방정부가 SNS 검증 요건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직에 발급되는 H-1B 비자를 소지한 거대 기술기업 근무자가 많은 인도에서 비자 심사가 특히 늦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전했습니다. 집권 2기 2년차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건강 우려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 소셜의 백악관 의사들은 방금 내가 완벽한 건강 상태에 있으며 인지검사를 3차례 연속으로 완벽하게 통과했다. 즉 질문에 100% 정답을 맞췄다는 의미라고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현재 79세이며 오는 6월 14일 생일을 맞으면 80세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노화 및 건강 악화 우려를 다시 한번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지 검사에 대해 어떤 다른 대통령이나 전임 부통령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강력하고 의미 있으며 검증된 인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나라는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확산하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새벽 3시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늘 그랬듯 평화 시위대에 발포해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며 출동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지 약 1시간 뒤 X에 글을 올려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경제난에 항의하는 이란 국민의 집회를 악용해 폭력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란에서는 현재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가운데 시위대와 민병대를 합쳐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렌트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며 연방거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정 피해액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젊은 층 피해가 더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FTC는 2020년 이후 접수된 소비자 신고를 분석한 결과 약 6만 5천 건에 달하는 렌트 사기가 보고됐으며 총 피해액은 약 6,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 중 상당수는 페이스북, 크레이그리스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가짜 렌트 매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TC에 따르면 렌트 사기범들은 실제 존재하는 합법적 매물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 매우 그럴듯한 가짜 광고를 만든 뒤 자신들의 연락처를 넣어 다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렌트 광고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아 피해가 쉽게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FTC는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렌트 사기를 신고한 소비자 가운데 약 절반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광고가 사기의 시작이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은 다른 성인들보다 렌트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3배 높았습니다. FTC는 사기범들은 실제 집이나 아파트를 보여주기도 전에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C는 렌트 사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소를 온라인에서 검색해 동일한 매물이 서로 다른 가격이나 연락처로 올라와 있는지 또는 해당 부동산이 렌트가 아니라 매매용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렌트 계약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사실을 알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녀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35세로 요절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43번 서비스 로드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남성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총기와 흰색 가루 형태의 마약을 발견해 현장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부유층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해 보건의료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내용의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잉카 문명의 대표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오가는 열차 잉카 레일과 페루레일 열차가 정면 충돌해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유럽 은행권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 앞으로 5년간 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BTS가 오는 3월 20일 새 앨범을 발매하고 대규모 월드 투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연방검찰은 군 경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와 테러 등 혐의를 받는 페드로 인순사 노리에가를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 개선문을 세워 미국의 역사와 군인들의 헌신을 기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